여러분, 지금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이 순간 삶에서 바꾸고 싶은 게 있으세요? 몸매, 건강, 재정, 인간관계, 커리어? 아마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보셨죠? 그래, 이번엔 진짜 바꿔야지. 새해에도 결심했어요. 매달 1일에도 결심했어요. 월요일마다 다짐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바뀌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방법을 몰라서일까요? 아니면 정보가 부족해서일까요? 데런 하디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성공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행동의 변화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운동해야 하는 거, 저축해야 하는 거,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하는 거. 알면서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아는 것과 변화하는 것이 이렇게 다른지, 그리고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아주 작은 변화가 폭발적인 성공을 만들어요. 오늘 그 비밀을 풀어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라도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주 작은 변화의 힘이죠. 예전 제 영상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원제는 더 컴파운드 이펙트 2025년 새롭게 개정판으로 나온 책입니다. 저자는 데런 하디. 이분의 이력이 정말 놀랍습니다. 18살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24살에 백만장자가 됐어요. 27살에 연수익 5천만 달러의 사업체를 일궜어요. 그리고 120년 전통 자기개발 전문지 석세스의 발행인과 편집장을 역임했어요. 이 자리에서 스티븐 잡스,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마크 저커버그, 리처드 브랜슨 등 세계 최고의 성공자들을 연구하고 인터뷰했죠. 그리고 이 모든 연구에서 단 하나의 공통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바로 컴파운드 이펙트, 복리 효과죠. 토니 로빈스, 제임스 클리어, 브라이언 트레이시, 하버 에커 등 이 시대 최고의 성공 멘토들이 한 목소리로 극찬하며 반드시 읽으라고 권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데런 하디는 이렇게 말해요. 성공의 즉효약이나 만병통치약, 마법의 비법 따위는 없다. 성공의 원리는 더 이상 새로운 것도 감춰진 것도 아니다. 다만 너무 단순해서 무시하거나 너무 익숙해서 간과할 뿐이다. 오늘은 그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리를 하나씩 풀어볼게요. 1센트의 마법, 복리의 원리.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눈앞에 10억과 한 달간 매일 2배로 늘어나는 100원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10억을 선택하겠죠. 당연히 10억이 훨씬 커 보이니까요. 근데 계산해 볼게요. 100원이 매일 2배가 되면 10일 후에 51,200원입니다. 겨우 이거야? 그런데 20일 후에는 5,242만 8,800원입니다. 아직도 10억보다는 훨씬 작아요. 근데 25일째 드디어 10억을 훌쩍 넘어버리죠. 그리고 30일째 한 달 후에는 처음에 100원이 무려 536억 8,710만 원이 됩니다. 이게 복리의 마법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리는 세계 8번째 미스터리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20일째까지는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뭐야, 10억도 안 되잖아. 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21일째부터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21일째 1억을 넘고 25일째 10억을 넘고 30일째 536억이 됩니다. 이게 컴파운드 이펙트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이에요. 처음 20일 동안은 별거 없어요. 그런데 21일부터 폭발합니다.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운동을 3개월 했는데 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죠. 근데 포기하는 그 순간이 폭발 직전입니다. 데런 하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다. 바로 폭발 직전에 포기한다는 거다. 그리고 이 복리 효과의 핵심 공식을 기억하세요. 작지만 현명한 선택 더하기 꾸준함 더하기 시간은 엄청난 차이. 이게 이 책의 전부입니다. 사소한 차이가 운명을 바꾼다. 새 친구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데러나디가 아주 인상적인 비교 사례를 들죠. 3명의 친구가 있어요. 이들의 생활 방식을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친구는 특별히 뭘 하지 않아요. 그냥 원래대로 살아요. 두 번째 친구는 매일 조금씩 나쁜 선택을 합니다. 저녁마다 맥주를 마시고 밤엔 TV를 늦게까지 보고 패스트푸드를 조금 더 먹어요. 세 번째 친구는 매일 조금씩 좋은 선택을 해요. 밥을 먹을 때 조금 줄이고 매일 30분씩 걷고 책을 10페이지씩 읽어요. 처음에는 세 사람의 차이가 전혀 안 보이겠죠. 일주일 후에도 안 보여요. 한 달 후에도 별로 안 보입니다. 근데 5개월이 지나면 두 번째 친구는 살이 찌고 기운이 없고 일 능률도 떨어져 있어요. 세 번째 친구는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넘치고 지식도 쌓여 있어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데러나디는 이 차이를 머핀 하나로 설명하죠. 두 번째 친구가 매일 머핀 하나를 더 먹은 거예요. 하루에 머핀 하나예요. 그게 5개월 후에 완전히 다른 몸을 만들었어요. 반대로 세 번째 친구는 매일 30분씩 걸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변한 것 같아요. 근데 5개월 후에 완전히 다른 몸이 됐죠. 데러나디가 이렇게 말하죠. 사소한 차이가 결국 운명을 바꾼다. 오늘 내가 하는 선택이 5개월 후의 나를 만들어요. 성공에 지름길은 없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데러나디가 이 책에서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게 있죠. 성공에 지름길은 없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해요. 성공은 패스트푸드가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는 거죠. 한 달 만에 10kg가 빠지고 한 달 만에 부자가 되고 한 달 만에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컴파운드 이펙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중에 결과가 얼마나 크든 초기의 변화는 감지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 처음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하죠. 일주일 동안 달리기를 했는데 몸무게가 그대로예요. 그래서 8일째 그만둬요. 몇 년 동안 개인연금을 적립했는데 별로 안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해지하죠. 이게 가장 큰 실수예요. 컴파운드 이펙트는 처음엔 안 보이다가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그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포기하는 겁니다. 데러나디가 말하는 성공에 지름길이 없다는 건 절망적인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희망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름길이 없다는 건 누구든 작은 선택을 꾸준히 하면 반드시 도착한다는 뜻이거든요. 재능이 없어도 운이 없어도 배경이 없어도 작은 선택을 꾸준히 하면 됩니다. 사소한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다. 선택의 원리.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선택의 원리입니다. 데러나디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것은 사소한 선택들이다. 거창한 잘못이 아니죠. 오늘 운동 대신 TV를 선택한 것, 저축 대신 충동 구매를 선택한 것, 책 대신 스마트폰을 선택한 것. 이 사소한 선택들이 쌓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선택들이 쌓여서 5년 후의 나를 만들 거예요. 여기서 데러나디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환경 탓, 부모 탓, 경기 탓, 운 탓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지금의 나를 만든 거죠. 이게 처음엔 불편한 말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가장 희망적인 말입니다. 내 탓이라면 내가 바꿀 수 있으니까요.
누군가의 탓이라면 그 누군가가 바뀌어야 내 삶이 바뀌겠죠. 근데 내 탓이라면 내가 선택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데런 하디가 또 하나의 중요한 말을 하죠. 비난 대신 감사를 선택했을 때 생기는 일. 그는 과거의 삶이 잘 안 풀릴 때 습관적으로 남을 탓하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결정했대요. 비난 대신 감사를 선택하겠다. 그 선택 하나가 삶을 바꿨습니다. 남을 탓하는 동안에는 내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피해자니까요. 근데 내 책임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선택의 주체가 됩니다. 행운의 방정식과 자기 추적 시스템.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데런 하디가 책에서 자신의 충격적인 경험을 털어놔요. 그는 33만 달러를 잃었어요. 잘못된 선택 하나로요. 그리고 그 경험에서 이걸 배웠대요. 행운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 하지만 행운을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보인다. 행운의 방정식이 있어요. 준비 더하기 태도 더하기 기회 더하기 행동은 행운이다. 로또를 사는 게 행운이 아니에요. 매일 작은 준비를 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기회가 왔을 때 행동하는 것이 행운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데러나디가 아주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3주 자기 추적 시스템입니다. 3주 동안 세 가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첫째, 음식. 하루에 뭘 먹었는지를 전부 기록해요. 커피 한 잔, 과자 한 봉지까지 전부요. 둘째, 돈. 하루에 뭘 샀는지를 전부 기록해요. 충동구매, 택시비, 커피값까지 전부요. 셋째, 시간. 하루에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를 기록해요. SNS를 얼마나 봤는지, TV를 얼마나 봤는지, 중요한 일에 얼마나 썼는지를요. 이 세 가지를 3주 동안 기록하면 무엇이 보이냐면 내 삶의 결과는 내 선택의 결과다라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측정하는 것은 개선된다. 기록하면 인식하게 되고 인식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월급의 1%를 저축해서 백만장자가 된 비서 이야기도 책에 나옵니다. 1%예요.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몇십 년 후 그녀는 백만장자가 됐어요. 1%가 복리로 쌓여서 백만장자를 만든 거예요. 일단 작은 성취부터 맛보아라. 데런 하디의 말이죠. 습관을 통해 행동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습관화의 원리.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습관화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다. 우리의 행동 중 90% 이상이 습관이라고 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습관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좋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에서 아주 강렬한 사례가 나와요. 레리 버드, NBA 역사상 가장 안정적인 자유투 성공률을 자랑했던 농구 선수죠. 그는 어린 시절 매일 아침 학교 가기 전에 500번의 자유투를 던지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500번입니다. 그것도 매일이요. 그가 선천적으로 운동 능력이 특출났냐고요? 아닙니다. 데런 하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천적인 운동 능력이 뛰어나지 않았던 그를 위대한 농구 선수로 만든 것은 일상에서의 꾸준한 반복이었다. 습관이 그를 전설로 만든 겁니다. 당신은 왜 변하고 싶은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으세요? 나는 왜 변하고 싶은가? 더 성공하고 싶어서요. 더 건강해지고 싶어서요. 이 정도 답은 누구나가 하죠. 그런데 데런 하디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찾아라. 단순한 목표가 아닙니다. 삶과 직결된 가치입니다.
살을 빼고 싶다는 목표죠. 그런데 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있고 싶다는 가치예요. 이 가치가 강렬할수록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러나디가 목표 설정에 대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살을 빼는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재정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정체성이 바뀌면 행동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데러나디가 이렇게 말해요. 무엇에 맞서 싸우는지 확인하라. 내가 이 습관을 바꾸려는 게 무엇에 맞서기 위함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게으름에 맞서는 건지,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유혹에 맞서는 건지, 그 싸움의 대상이 명확할수록 내 의지도 더 강해집니다. 나쁜 습관을 없애는 5가지 방법. 8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쁜 습관을 어떻게 없애냐고요? 데런 하디가 5가지 방법을 알려줘요. 첫째, 나쁜 습관을 정확하게 파악하라. 무엇이 나쁜 습관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없앨 수 있어요. 막연하게 나쁘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이 나를 망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죠. 둘째, 그 습관이 왜 나쁜지를 깊이 이해하라. 이 습관이 내 건강을 이렇게 망치고 있다. 이 습관이 내 재정을 이렇게 갈아먹고 있다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셋째, 나쁜 습관을 유발하는 신호를 파악하라. 어떤 상황에서 그 습관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막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을 한다면 스트레스 상황을 먼저 관리해야 되겠죠. 넷째,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대체하라.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폭식 대신 물 한 잔 마시기, SNS 대신 책 한 페이지 읽기. 5째, 환경을 바꿔라. 나쁜 습관이 나오는 환경 자체를 바꾸면 훨씬 쉽습니다. 좋은 습관을 장착하는 6가지 방법. 9번째입니다. 반대로 좋은 습관을 어떻게 만드냐고요? 데러나디가 6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째, 이유를 찾아라. 왜 이 습관이 필요한가를 명확히 해야 지속할 수 있어요. 둘째,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와 연결하라.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와 연결해야 됩니다. 셋째,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라. 막연한 좋아지고 싶다가 아니라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 아주 작게 시작하라. 처음부터 크게 하려고 하면 지속하지 못합니다. 1분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5째, 기존 루틴에 붙여라. 이미 하고 있는 일 바로 다음에 새 습관을 붙이면 훨씬 쉬워요. 양치 후 물 한 잔 마시기, 커피 마시면서 책 10페이지 읽기. 6째, 기록하라. 기록이 동기를 부여하고 패턴을 보여줘요. 자기 자신을 견뎌라. 데런 하디의 말입니다. 변화는 어렵기에 가치가 있죠. 기분이 좋을 때 하는 건 누구나가 합니다. 기분이 나쁠 때도 하는 게 진짜 습관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럼 뭘 하면 될까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부터 3주 동안 자기 추적을 해보세요. 음식, 돈, 시간. 이 3가지를 매일 기록해 보세요. 기록하면 패턴이 보이고 패턴이 보이면 바꿀 수 있어요. 둘째, 오늘 나는 왜 변하고 싶은가를 종이에 써보세요.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와 연결해서 써보세요. 그게 힘든 순간에 여러분을 붙잡아 줄 겁니다. 셋째,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시작하세요. 5분도 충분합니다. 한 페이지도 충분합니다. 아주 작게 시작하세요. 그게 복리로 쌓이면 5개월 후에 완전히 다른 내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일차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리의 원리.
100원이 30일 후에는 536억이 되는 마법. 작지만 현명한 선택 더하기, 꾸준함 더하기, 시간은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두 번째는 폭발 직전에 포기하지 마세요. 20일째까지 별거 없다가 21일째부터 폭발하는 게 컴파운드 이펙트입니다. 세 번째는 선택의 원리.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내 탓이라면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습관화의 원리. 레리 버드처럼 매일 500번 자유투를 던지는 반복이 전설을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찾아라. 단순한 목표가 아닌 삶과 연결된 가치가 지속의 힘을 만듭니다. 내일 2일차에서는 나머지 세 가지 원리를 다룰 겁니다. 모멘텀의 원리, 영향력의 원리, 가속화의 원리. 특히 내일 영상에서 이 말이 나올 겁니다.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 바로 당신이다. 이 한마디가 왜 그렇게 충격적인지, 그리고 마이클 펠프스가 올림픽에서 23개의 금메달을 딴 진짜 비결이 무엇인지를 내일 완전히 풀어드릴게요. 오늘 배운 내용에서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아주 작은 변화가 쌓이면 인생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오늘 이 한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